삼성중공업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안다면 오늘 6% 하락 따위는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6% 하락이라고 하는 하락한 그 사실만을 바라보길 바래요. 세력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이걸 모르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용히 오늘도 삼성중공업은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요, 공포 그 자체가 맞습니다. 공포를 이용하는 세력과 공포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존재할 뿐이에요. 공포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오늘도 정말 처절한 이 곡소리 나는 시장 속에서요, 누군가의 소망과 희망이 담겼던 꿈을 헐값에 쓸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린 하락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이 하락만 놓고서 왜 그런 분위기에 동조되는 것입니까? 선동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요. 오늘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시니까 장중에 연락이 막 오셨겠죠. 헌데 단언컨대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회 맞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하루 동안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삼성중공업을 통해서 다같이 돈벼락을 맞아보자란 의미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저 역시 힘이 나진 않고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그냥 지나치시면 지금 삼성중공업 주주들은 떨어질 주식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매수하면 떨어질 주식을 매도하는 주주들의 물량을 받는 거구나,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왜 중요했냐면 일단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충격이 다른 종목까지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오전장에 올려드렸던 게 11시 29분에 올려드렸던 게 하락의 주체는 현물이 아니라 파생이다. 미국 증시도 현물이 아니라 파생 시장에서 영향력을 받았고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빠졌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빠지는 그 원인 자체가 파생인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이익 추정치와 아무런 상관없이 실적 악화가 아니라 포지션 정리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단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1시 8분에 시간대가 중요해요, 여러분. 1시 8분에 최근에 과하게 오른 상승에 의한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과하게 올랐다는 건 기업의 본래 가치보다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버블이에요. 근데 과하게 오른 상승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과하게 오른 상승에 의한 하락이라면 이건 걷잡을 수 없거든요. 폭발적인 상승 뒤에 숨겨진 투기성 매매 흐름에 대한 과대 낙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기업 가치는 너무 좋다. 다만 이 흐름이 너무나 투기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대 낙폭, 너무나 과하게 하락했다는 말씀을 오늘 1시 8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삼성전자 반등 나왔죠. 걷잡을 수 없이 밀리던 그 순간에 1시 반부터 최저점을 기록을 했어요. 시간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삼성중공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1시 반에 바닥을 잡고 SK하이닉스 1시 반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시 반에 바닥을 잡았습니다. 이상하죠? 우연치고는 왜 1시 반부터 이 녀석들이 바닥을 잡았을까? 이유는 많지만 어쨌건 너무나 과대 낙폭이었다, 과도한 하락이었다라는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또 중요한 소식도 나왔고, 그런데 여러분께 핵심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삼성중공업이 1시 15분부터 갑자기 최저점을 기록하고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만으론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애매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다른 종목들은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특히나 1시 30분부터 최저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상하리 반치 삼성중공업의 최저점은 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다는, 즉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런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 JP모간이요. JP모간 오늘 61만 주 남았거든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JP모간이 도대체 오늘 뭘 한 걸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록 시나리오, 마스가 프로젝트, 외국계 증권사 코스피 시나리오 간단하지 않거든요. 처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던 누군가의 물량을 JP모간은 헐값에 사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영상 진행하면서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1시 7분에 갑자기 32,000주를 매도해요. 사다가 파는 척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물량을 쓸어가기 시작한 시간대가 1시 16분이요. 만주 쓸어 담고요. 그 다음부터 수만 주를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정확히는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표현보단 이 구간에서 물량을 쓸어가기 시작합니다. JP모간이 오늘 하루만 남은 거 아닐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너무나 과한 하락이 나왔으니 그냥 일단 담아보자라고 하는 매매가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만약 그냥 오늘 하루 잠깐 담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면 JP가 팔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간단치 않은 게, 자,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JP모간은 5월 25일부터 7월 29일 현 시점까지, 5월 25일부터 현 시점까지요, 무려 259만 주를 담고 있었어요. 오늘만 담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답답하고 답답해서 미치는 그 순간 속에서 JP모간은 물량을 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볼 것은 JP모간이 오늘 왜 여기서 담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명확하게 이거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선 적어도 여기가 매수 포지션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담아가야 될 자리다 라는 거죠. 담아간다면 왜 담아갈까? 우리가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쨌든 담아갈 때는 어떤 기대감이라는 걸 보고 들어올 텐데 그 기대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박 사이클? 눈에 말씀드리지만 선박 사이클은 아니라 그랬죠. 선박 사이클은 이미 과거 상승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되지 않은 게 뭡니까? FLNG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FLNG와 마스가 프로젝트 규모와 성장 속도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매일같이 이걸 왜 얘기하냐? 매일같이 뻔한 이야기만 하냐? 매일같이 왜 같은 말만 하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이고. 근데 이걸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어제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엊그제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다. 나는 더 많이 말할 것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갑자기 6% 조정이 나오면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딴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나, 이런 착각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손절하는 거예요. 그 물량을 JP 쪽에선 받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JP모간은 이번 한화오션에게도 발주를 넣었지만 대형 원유선 다들 들으셨죠? 한화오션에게만 넣은 것이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에게도 원유 운반선이나 대형 가스 운반선이나 이런 에너지 운반선에 대한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운사가 발주를 넣는 거랑 이런 JP모간과 같은 투자사들이 발주를 넣는 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갑자기 뭐 해상 운임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JP모간은 앞으로 선가의 프리미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임료가 올라갈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 배경이 왜 깔렸느냐? 블랙록 시나리오랑 연결이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블랙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긴 분들, 삼중이라고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남긴 분들에게 별도로 챙겨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VIP 자료가 맞지만 영상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왕이면 먼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지금 서둘러서
3중이라고 남겨놓으신 게 좋습니다. 7371 7454 번호도 꼭 저장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블랙록이 JP구간이 발주를 넣게 만들었다. 그 배경은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예요. 미국은 지금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에 많은 것을 영향을 줍니다.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요.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산업 전반적으로 제조 비용이 올라갑니다. 고정비가 올라가요. 전기가 어디서 나와요? 에너지에서 나오거든요. 물건을 운송할 땐 또 뭐가 듭니까? 기름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의존해 왔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의 의존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미국산 천연가스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흐름이 보여요?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팔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유 최대 생산 국가가 되고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최대 생산 국가가 된 겁니다. 이걸 왜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하는지 참 의도가 의심이 되는데, 같은 말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는 또 몰라요. 여전히 까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이냐 또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 세계로 팔고 싶다. 세계 패권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성공시켜야 되는 미국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진다니까요. 이 주가가. 블랙록이 삼성중공업을 왜 담았겠어요? 왜 담았겠습니까? 미국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 세계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서요, 꽤나 매력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FLNG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FLNG. 그런데 이 FL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저장하고 하역까지 합니다. 고부가치 사업이에요. 고부가치. 미국은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가르지르는 철도까지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있어요. 미국은 유럽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아시아로 가려면 바다를 또 건너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운반선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FLNG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소형도 아니고 대형으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FLNG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그 정책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투자하는 게 누구예요? GIP라고 하는 투자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사입니다. 이쪽도. 그런데 GIP는 이번 미국의 FLNG 데이핀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사임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의 자회사입니다. 블랙록이 GIP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GIP가 운용하는 자금은 데이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고, 데이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사가 GIP가 됐어요. 블랙록은 GIP를 통해서 데이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블랙록 자체는 삼성중공업을 매입하고. 과연 그들이 이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과연 그들이 이 하락이 나올 걸 각오하지 않았을까? 정말 거대한 자본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비하면 이 하락은 정말 티끌만한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고 지금 이 순간도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가만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저렴하다는 거야. 주식 우리 언제 사야 돼요? 저렴할 때 사야 돼요. 저렴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자본이 움직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저렴할 때 뛰어듭니다.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과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올라가진 않으니까 속상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물타기를 들어가거나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방향성이 나오면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변수를 굉장히 싫어요.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변수가 제거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5% 하락할 것도 10% 하락하고 과대낙폭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은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도 형성이 되고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분위기가 한창 좋았다가 갑자기 밀리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밀려요. 마스가 프로젝트 한껏 기대감 모았다가 시장 상황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고, 이런 굉장히 억울한 하락이 맞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그걸 우리 이 억울하니까 되돌려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억울한 하락은 되돌림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삼성중공업을 어떻게 공략해야 된다. 이미 물타기에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삼성중공업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매수를 언제 할까, 언제 물타기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 노란색 추세선을 올라설 때 그때부터 논해야 된다. 이때 뭐 추격 매수하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장중에 대응을 잡아 드릴 겁니다. 기왕이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 때 대응을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하락을 그린 원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업 프로젝트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원대한 꿈을 향해 가고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시고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전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봐요. 이제는 슬슬 V자 반등이라든지 박스권, 아무리 못해도 이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어된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에서 박스권 횡보가 나올 것이고, 혹은 생각보다 빠르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일정들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일정, 블랙록 시나리오, 외국계 증권사 코스피 시나리오 벌써 살벌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주가 대응도 이어드릴 거니까 화면 속에 보이는 번호 여기로 삼성중공업의 3중이라고 남기면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요, VIP 가입을 해야 드리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독만 하시면 드리는 혜택이니까 챙겨가시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